첫눈 오던 날, 그가 나를 향해서 걸어온다. 난 이마가 더 불덩이같이 뜨거워져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몸이 아프다. 온몸이 불에 타듯 뜨겁다. 난 분명 장티푸스에 걸리고 만 걸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 있는 김재준 목사 품으로 쓰러져 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나 난 김재준 목사 품에 안겨서 어디를 가고 있었다. 참 힘도 좋네. 나를 마치 새털같이 가뿐하게 안고 가잖아. 난 김 목사 품에서 정신이 차려지자 맨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다. 어디 전직 마당쇠 출신이었나. 뭔 남자가 이렇게 여자 하나쯤은 문제도 아니라는 듯 가뿐하게 안고 가지. 뭐야? 정신이 드냐? 김 목사가 나를 보더니 묻는다. 아무리 내가 철면 P18단이라도 젊고 잘생긴 남자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다. 난 붉어진 볼을 숨기려 애쓰면서 그 어색함을 무마해보려고 짐짓 안간힘을 썼다. 누가 멋대로 나를 안고 가요? 목사님이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사이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랬는데 이씨. 너 참 얼굴도 두껍구나. 내 품에 와서 쓰러진 게 누군데? 누구는 뭐 너를 안고 가고 싶어서 안고 가는 줄 아니? 웃기는 짬뽕이네. 얘. 아까는 추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알고 보니 내 몸은 군인 담요에 둘둘 말아져 있었다. 이 군인 담요는 뭐예요? 왜 내 몸에 둘둘 이렇게? 이 맹꽁아, 네 몸을 보고 얘기를 해. 난 내 몸을 바라본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몸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그대로 알몸 상태였던 것이다. 설마 이런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것은 아닐 테지? 난 미칠 것만 같았다. 드디어 숨어있던 내 변태끼가 발악을 하고 튀어나온 것인가? 난 드디어 미친 건가? 아니,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느새 날씨가 꾸물꾸물하게 흐려지더니 툭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김재준 목사는 서둘러서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주 가난한 산동네로 얼기설기 무허가 판자촌이 난무하는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산동네 무허가 판자촌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쓰러질 듯이 기울어져 있는 작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툭 하고 그가 나를 내뱉듯이 방에 던져버렸다. 덕분에 방바닥에 닿을 때는 그가 나를 위해 둘둘 말아준 군인 담요가 내 몸에서 앞이 벌어져 버렸다. 벌어진 담요 사이로 나의 나체가 고스란히 보였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앞에서 갑자기 몸이 나체가 되었는데 난 부끄럽기도 하면서 묘한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야, 좁기도 엄청 좁고 가난하기도 되게 가난하게 사네. 난 툴툴거리며 다시 담요를 집어올려 몸을 가렸다. 밖에서는 어느새 부슬부슬 오던 빗방울이 굵어져서 세차게 지붕을 치기 시작한다.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넓어. 옆방도 있고 장독대도 있다고. 이거 인기 만점 유명한 목사님이 거주하기엔 너무 장소가 협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그렇지. 대답하며 김 목사는 한쪽 문을 열어나간다. 문을 여니 기대하지 않았던 조그만 마루가 나오고 건너편에는 작은 방이 붙어 있었다. 김 목사가 문을 열고 나가 건너 방문을 여니 그곳엔 조그맣게 생긴 꼽추 여자아이가 인형같이 생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꼽추 여자아이는 생긴 모습이 너무도 기이하게 생겨서 아마도 보통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기겁을 하며 달아났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모습이 해기망측스러웠다. 기다랗게 굽어있는 등은 나와 있는 혹으로 잔뜩 구부러져 있고 목은 거기에 비해 너무 짧았다. 얼굴은 그나마 볼만했는데 아쉽게도 입술은 엉청이었다. 김 목사가 작은 방 문을 열자 그 꼽추 여자아이는 눈을 들었는데 김 목사를 보자 그 눈은 순식간에 증오로 가득한 눈이 되어버렸다. 혜진아, 오늘 몸은 어때? 혜영이도 밥 잘 먹었지? 그 꼽추 여자아이의 이름이 혜진인 모양이다. 혜진이라 불린 꼽추아이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본다. 그 눈초리에는 증오는 없고 왠지 안쓰럽다는 듯이 나를 보는 게 나로선 더 흥미로웠다. 난 혜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빗방울이 소나기라도 된 듯 엄청나게 퍼붓고 있었다. 그러자 그 꼽추아이와 그 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작은 방, 여기저기에서 천장에 구멍이 났는지 굵은 빗방울이 방 안에까지 쏟아붓는 것이었다. 천장에서 빗방울이 앉아있는 꼽추아이와 어린 여자아이에게 위에서 바로 쏟아지자 꼽추아이는 몸을 구부려 작은 아이를 보호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애처롭고 마음이 아파와서 난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난 나도 모르게 김 목사가 들어가 있는 그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손을 내밀어 혜진이라 불리는 꼽추 아이에게 안겨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손을 뻗쳤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 작은 아이는 대략 4살, 5살 정도 되어 보였다. 그 아이는 다행히 장애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혜진이라고 그랬지. 동생이니? 너무 이쁘다. 동생 이름이 뭐니? 혜영이. 꼽추 아이가 짧게 대답한다. 대답하는 모양새로 보아 나에게 거부감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동생을 향해서 뻗치는 내 손길에 아랑곳 없이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아이를 안고 있다. 머리 위에서는 저렇게 빗물이 쏟아지는데 난 손을 뻗어 혜진이가 안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받아 안으려고 했다. 이렇게 빗물이 들이치는 작고 허름한 방에 이런 아동들을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내 믿음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난 손을 뻗었다. 자기 손을 입에 문 채 앙증맞게 자고 있는 저 가엾은 아이에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난 그 아이를 만질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몸에 손이 대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난 도대체가 이런 어이없고 황당스런 경우가 처음이다. 태어나서 처음이다. 왜 손이 닿아지지 않는 거지?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지? 안 되네. 또 안 돼. 아이를 안아서 저기 저 마르고 따뜻한 그나마 빗줄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 왜 안 되지? 옆에서 가만히 팔짱만 끼고 나의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던 김 목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그만하고 이리 와봐. 난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김 목사 앞으로 갔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할 뿐이었다. 가만히 심호흡하고 마음을 비워봐. 날 것 같다고. 네 몸에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해봐. 난 너무나 단순한 여자인가 보다. 다른 생각 같은 것은 들지 않는다. 이 순간 내 앞에 저렇게 오만하게 당당하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저 얄미운 남자의 말을 너무 착하게 듣고 있는 것이다. 안 되면 눈을 감아봐. 날고 싶다고 생각해봐. 김 목사가 여전히 명령하듯이 속삭이듯이 감미롭게 나에게 주문한다.
난 눈을 감고 그의 명령대로 날 것 같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내 몸에 날개가 달렸다고, 난 날 수 있다고, 날고 싶다고. 바로 그 순간 내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내 발끝이 무게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무게감 제로라고 여겨졌을 때 기가 막히게도 내 몸은 방바닥을 치고 공중부양하기 시작했다. 어머머, 이럴 수가. 기절초풍하듯이 놀라는 순간 다시 내 몸은 털썩 하며 방바닥에 뒹굴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서 방바닥에 나뒹구는 나를 보며 김 목사는 아무 말이 없는 채 안타깝다는 얼굴만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내가 그랬구나. 난 그런 존재였어. 난